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등장한 역대 최고 FA라 할 수 있는 오타니는 벌써 두 번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7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였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 한정했을 때 트라웃의 1.6배에 달하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디퍼 규모였습니다. 슈어저는 2015년 워싱턴과 7년 2억 1천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절반인 1억 5백만 달러에 대한 지급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베츠가 다저스와 맺은 12년 3억 6천5백만 달러 계약에도 31.5%에 해당되는 1억 1,500만 달러의 지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슈어저의 50%와 베츠의 1억 1,500만 달러는 지금까지 최고 비율과 최고 액수였습니다. 과거 8%의 이자를 받은 보니아를 제외하면 스트라스버그처럼 1% 수준이거나 이자를 주지 않은 지급유예는 구단에게 유리하고 선수에게 불리합니다. 구단이 디퍼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치세 계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사치세 계산 시 평균 연봉을 반영합니다. 2년 4천만 달러의 동일한 계약을 맺은 A 선수와 B 선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첫 해 1천만 달러를 받고 다음 해 3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반면 B는 첫 해와 이듬해 모두 2천만 달러를 받는 계약입니다. 둘은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평균 연봉은 2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사치세 계산 연봉은 같습니다. 문제는 지급 유예가 있을 경우입니다. 슈어저는 워싱턴과 맺은 계약이 계약 기간 내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을 7년 계약이 종료된 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5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어저가 2028년에 받는 1,500만 달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계약 시점이었던 2015년의 1,500만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슈어저의 계약을 다시 계산하면 계약의 가치는 2억 1천만 달러가 아닌 1억 9,140만 달러가 됩니다. 사치세 평균 연봉 역시 3천만 달러가 아니라 2,734만 달러가 됨으로써 구단으로서는 사치세 계산 시 266만 달러가 빠지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유예된 연봉에 대해서는 지불되는 동안 사치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결국 줘야 할 돈이지만 지급을 밀어놓음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타니의 이번 디퍼가 문제가 된 건 총액의 3%만 계약 기간 내에 받기로 하고 나머지 97%의 디퍼를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타니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만 받고 계약이 끝난 2023년부터 2042년까지 매년 6,8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오타니 계약의 실제 가치는 10년 7억 달러가 아니라 10년 4억 6천만 달러가 됐고 사치세 평균 연봉 역시 7천만 달러가 아니라 4,600만 달러가 됐습니다. 다저스로서는 사치세 계산에 있어 2,400만 달러의 감소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 오타니와 다저스가 디퍼 없는 10년 4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면 우승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로 간절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큰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왜 이런 계약을 한 걸까요? 일부에서는 오타니가 지급 유예된 6억 8천만 달러를 받는 동안 주세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면 8천만 달러가 넘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두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에게는 연봉도 업적이기 때문에 계약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하지만 나는 우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팀이 내 계약으로 인해 좋은 전력을 만들지 못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이에 오타니는 상징적인 7억 달러 계약으로 자존심을 세운 다음 실제 가치는 4억 6천만 달러로 떨어뜨려 자신과 계약을 맺은 팀에게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싶어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디퍼 내용이 공개된 후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는 SY와 가진 독점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에게 팀을 위해 연봉 모두를 디퍼하는 건 불가능한 거냐고 물어왔고 확인 결과 디퍼의 상한은 따로 없지만 최저 연봉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타니와 발레로는 최소치를 200만 달러로 정한 거였습니다. 200만 달러는 오스틴 반스가 받는 350만 달러보다도 적습니다. 대신 오타니는 이렇게 아낀 돈은 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쓴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한 오타니가 팀의 전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맺고 97%를 디퍼하는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보다는 그냥 10년 4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어 트라우카 마움스를 넘어서는 것에 만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억 달러의 상징성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점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통념을 깨는 길인 오타니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타니의 이번 계약은 각자가 가진 기준에 따라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결정으로 인해 정확히 2,394만 달러의 절감이 일어났고 내년 사치세 계산 연봉이 2억 4,400만 달러에서 2억 2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에 1차 사치세 기준과 1,700만 달러, 2차 기준과 3,700만 달러, 3차 기준과 5,700만 달러, 4차 기준과 7,700만 달러 차이가 됐습니다. 저는 다저스가 오타니의 이런 양보를 받아들였다는 건 적어도 2차 기준을 넘어설 각오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오타니 머니를 어떤 식으로 쓰게 될까요? SI에 따르면 다저스가 노리는 선수들은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마무리 조시 헤이더입니다. 그동안 양키스와 매츠는 오타니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야마모토에 전념해왔습니다. 오타니와 만나는 것에 그친 샌프란시스코와 팬심이 폭발 일보 직전인 보스턴도 야마모토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가 뛰어들면서 야마모토는 결국 뉴욕에 한 팀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섣불리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타니의 존재감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야마모토는 오타니와 함께 뛰는 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습니다. 야마모토 참전이 당연한 거라면 다저스가 노리는 또 한 명이 헤이더라는 건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불펜 투수를 싫어하는 게 정가의 보도인 프리드먼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타니 영입이라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팀의 효율을 추구해온 것이고 이제는 걸어둔 리밋을 풀기로 했다면 헤이더는 다저스에게 좋은 영입이 될 게 분명합니다. 젠슨에게 줬던 5년 8천만 달러 계약이 2021 시즌으로 종료되자 다저스는 더 이상 빅네임 마무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에 앞서 폴락을 주고 킴브럴을 데려옵니다. 건젠 로지스의 광팬인 킴브럴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등장곡을 레리꼬로 바꿀 만큼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디비전 시리즈 로스터에서 탈락합니다. 올해 다저스는 템파베이 방출 선수 출신인 에반 필립스에게 마무리를 맡겼고 필립스는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필립스가 하이 레버리지 투수일 때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를 영입하고 필립스에게는 앤드류 밀러의 역할을 맡기면 불펜이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헤이더가 다저스에 입단한다면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위해 헤이더를 아껴준 꼴이 됩니다. 에이전트사가 오타니와 같은 헤이더의 목표는 에드윈 디아스가 매치와 맺은 5년 1억 200만 달러를 경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력한 행선지로 기대됐던 텍사스는 중계권 문제 때문에 공격적인 지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하퍼가 전력 보강을 촉구하고 있는 필라델피아만 참전하지 않는다면 헤이더의 가격은 생각만큼 높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작가가 보스턴에 갔을 때 제가 만난 세이브 구단 관계자는 세이브가 마치 작가 머니로 대형 FA를 사는 대신 어린이 회원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른 방식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화는 류현진 머니로 FA 시장을 폭격한 바 있습니다. 다저스 또한 오타니 머니로 우승의 갈증이 날대로 난 오타니를 위해 공격적인 추가 영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다저스는 어떤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하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